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한 남자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여의사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여의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도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왜 저러지? 의사 선생님을 저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네. 혹시 아는 사이인가?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순간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던 그 얼굴이 지금 그의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평범한 부부의 응급실 방문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순간으로 이어진 걸까요? 잠깐, 혹시 이런 감동적인 실화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루 전 아침, 김철수 씨의 집에서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 다 됐어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내 은주 씨의 목소리에 철수 씨는 세수를 마치고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여전히 다정한 부부였죠. 오늘도 공장 일찍 나가야 하지? 은주 씨가 따뜻한 된장찌개를 떠서 건네며 물었습니다. 응. 새 주문이 들어와서 바쁠 것 같아. 저녁 늦을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철수 씨는 작은 철제 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부부가 살아가기에는 충분했죠. 조심해서 다녀와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으니까 감기 조심하고. 알겠어. 당신도 몸 조심해. 다정한 부부의 아침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하루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철수 씨가 공장으로 출근한 후 은주 씨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점심 준비를 위해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상하네. 은주 씨는 냉장고 문을 잡고 잠시 균형을 잡았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죠. 요즘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움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치아가 흐릿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해. 왜 이러지? 은주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파에 앉자마자 더 심한 현기증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수 씨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집 전화가 아니라 이웃집 김 여사님의 전화였어요. 철수 씨, 큰일 났어요. 은주 씨가 쓰러졌어요. 네. 뭐라고요? 제가 반찬 가져다 드리려고 갔는데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은주 씨가 거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어요. 철수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공구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숨은 쉬고 있는데 깨어나지 않아요. 빨리 오세요. 철수 씨는 공장 일을 모두 팽개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온갖 걱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괜찮겠지. 별일 아니겠지?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쓰러진 아내를 본 순간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야겠어요. 철수 씨는 아내를 조심스럽게 안고 차에 태웠습니다. 평생 그렇게 빨리 운전해 본 적이 없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마다 조바심이 났습니다. 은주야, 괜찮아. 곧 병원이야. 의식을 잃은 아내에게 계속 말을 걸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철수 씨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철수 씨는 아내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응급 환자입니다. 도와주세요. 간호사들이 재빨리 달려와서 은주 씨를 응급 침대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담당 의사가 나타났어요.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남편입니다.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철수 씨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신, 의식불명 상태라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담당 의사는 차분하고 전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젊어 보이지만 믿음직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철수 씨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랄까요? 처음 보는 의사인데도 어딘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족력에 특별한 병력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딱히. 평소에 건강은 어떠셨나요? 의사는 친절하게 질문하며 환자를 살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철수 씨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 손길, 그 표정. 하지만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는 신중하게 진찰을 계속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하고, 동공 반응을 살펴봤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그 말에 철수 씨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선생님? 네.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의사의 따뜻한 미소에 철수 씨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왜 이렇게 믿음이 갈까요? 그때였습니다. 은주 씨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여기가 어디지? 괜찮아. 은주야. 병원이야. 철수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기분은 어떠세요? 의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조금 어지러워요. 당연합니다. 일단 안정을 취하시고 몇 가지 검사를 더 받아보시죠. 이때 철수 씨는 의사의 명찰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김진선 응급의학과 전문의 김진선. 성이 같네요. 철수 씨는 별 생각 없이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얼마나 운명적인 순간인지를 말이죠. 김진선 의사는 은주 씨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혈압계를 감고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듣고 눈의 동공 반응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혈압이 조금 낮네요. 평소에도 저혈압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었는데. 은주 씨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철수 씨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진선 의사의 손길이 정말 부드러웠어요.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마치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목 뒤쪽을 살짝 눌러볼게요. 아픈 곳은 없나요? 괜찮아요. 팔을 들어보시겠어요? 이쪽으로요. 진선 의사는 차근차근 신경학적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철수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참 꼼꼼하네. 젊은데도 정말 믿음직하다. 그런데 왜일까요? 처음 보는 의사인데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일단 기본 혈액 검사와 심전도를 찍어보겠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아봐야 해요. 선생님, 혹시 심각한 건 아니겠죠? 철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보기로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실시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히 검사해보는 게 좋겠어요. 진선 의사의 설명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의학용어를 쓰지 않고 쉽게 설명해주니까 이해하기도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당연한 일인걸요. 환자분이 빨리 회복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때 간호사가 검사 준비가 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럼 검사실로 가보시죠. 남편분은 여기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은주 씨가 검사실로 가고 나자 철수 씨는 혼자 응급실 대기석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내 걱정도 컸지만 그것보다 더 이상한 감정이 마음속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왜 자꾸 그 의사 선생님이 신경 쓰일까? 철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계속 진선 의사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차분한 목소리,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태도, 그리고 뭔가 익숙한 느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편안하지? 한참 후에 은주 씨가 검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떠셨어요?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간호사분들도 친절하시고. 다시 진선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수 씨와 은주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 다만 철분 수치가 조금 낮고 전반적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네요. 그럼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네.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어요. 다만 며칠 더 지켜봐야 하니까 일단 하루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은주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무리하지 마세요.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해요. 진선 의사는 자세한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동안 철수 씨는 또 그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정말 꼼꼼하고 친절하네. 어쩜 이렇게 세심할까? 이번 절차를 밟으면서 철수 씨는 진선 의사와 몇 마디 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병원에서 근무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3년 정도 됐어요.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까지 합치면 더 길지만요. 어려서부터 의사가 꿈이셨나요? 잠깐 진선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글쎄요. 복잡한 사연이 있어서. 아,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그냥 어려서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서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철수 씨의 가슴이 뭔가 아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안타까움이 밀려왔어요. 힘드셨겠네요.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그 경험 덕분에 환자분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선 의사의 미소에는 어떤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그 표정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그날 밤, 은주 씨는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철수 씨는 병원 보호자 대기실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진선 의사가 떠올랐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 환자를 대하는 세심한 태도, 그리고 어딘가 쓸쓸해 보였던 뒷모습. 도대체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지? 철수 씨는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운명적인 순간인지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진선 의사가 회진을 돌러 왔습니다. 어젯밤은 어떠셨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고맙습니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컨디션도 많이 회복되신 것 같네요. 진선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철수 씨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같은 서민들에게도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셔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모든 환자분이 소중한 분들이에요. 진선 의사의 말에 철수 씨는 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네. 부모님이 자랑스러우시겠다. 그런데 그 순간, 진선 의사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부모님,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선 의사는 급히 미소를 지으며 다른 얘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퇴원 후에도 며칠간은 무리하지 마시고 일주일 후에 외래로 한 번 더 오세요. 알겠습니다. 진선 의사가 병실을 나가면서 철수 씨는 또 그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차마 입을 열지 못하겠더라고요. 도대체 이 기분이 뭘까? 그날 오후, 은주 씨는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철수 씨는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도 계속 진선 의사를 찾고 있었어요. 선생님께 인사라도 드리고 가야 하는데. 하지만 진선 의사는 다른 응급 환자 때문에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외래 올 때 인사드리면 되잖아요. 은주 씨가 말했지만 철수 씨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철수 씨는 계속 진선 의사를 떠올렸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뭔가 더 얘기해보고 싶다. 그런데 철수 씨는 몰랐습니다. 그 더 얘기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다음 만남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도 말이죠. 일주일이 지나고 약속했던 외래 진료 날이 되었습니다. 은주 씨의 컨디션은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 덕분에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철수 씨는 아내의 회복된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기대감이 있었어요. 진선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구나. 왜 그렇게 기다려지는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외래 접수를 마치고 기다리는 동안 철수 씨는 왠지 모르게 긴장되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김은주 환자분?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고 부부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동안 어떠셨어요? 진선 의사는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철수 씨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또 그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선생님. 정말 다행이네요. 혈색도 좋아지셨고요. 진선 의사는 은주 씨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혈압도 재고 간단한 문진도 했어요. 완전히 회복되신 것 같네요. 앞으로는 무리만 하지 않으시면 문제없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진료가 끝나고 처방전을 받으면서 철수 씨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요. 아, 그런 마음만으로도 고마워요. 하지만 근무 중이라서. 그럼 언제 시간 되실 때라도. 철수 씨 자신도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진선 의사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걸까요? 정말 고마우신 마음이에요. 다만 환자분과 이런 만남은 좀. 진선 의사가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철수 씨는 급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단순히 고마워서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그때 진선 의사가 차트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은 어떤 일 하세요? 작은 철제 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시겠어요.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면 먹고 살만해요. 진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이 많으세요? 아니요. 저희 둘뿐이에요. 그 말에 진선 의사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자녀는 없으세요? 철수 씨도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예전에 있었는데요.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오래된 일이니까요. 하지만 철수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진선 의사는 뭔가 더 묻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몸에 이상 있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부부가 진료실을 나서려는 순간 진선 의사가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자녀분은 언제쯤? 철수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30년 전쯤이요. 30년. 진선 의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표정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몇 살 때였나요? 4살이었어요. 딸이었는데 그 순간 진료실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선 의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4살? 네. 시장에서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만.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억은 여전히 아팠거든요. 진선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트를 꽉 쥐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때 정말 온 동네를 다 뒤졌는데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죠. 살아있는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철수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진선 의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딸의 이름은? 진선이요. 김진선. 그 순간 진료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진선 의사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굳어버렸어요. 차트를 든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선. 김진선. 네. 혹시 왜 그러세요? 철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제 이름과 같아서. 진선 의사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우연이네요. 철수 씨는 별 의미를 두지 않고 말했지만 진선 의사는 완전히 다른 상태였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네, 건강하세요. 부부가 나간 후 진선 의사는 혼자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30년 전, 4살, 시장에서 실종, 그리고 이름까지. 진선 의사는 자신의 손목을 바라봤습니다. 왼쪽 손목에 있는 작은 흉터를 말이죠. 어려서부터 궁금했던 그 흉터, 양부모님도 정확한 경위를 모른다고 했던 그 상처. 혹시, 정말 혹시,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을까요? 한편,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철수 씨도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진선 선생님이 우리 진선이 이름과 같다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응, 정말 우연이네. 그런데 왜 그렇게 놀라시더라? 단순히 이름이 같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던데. 철수 씨도 그 순간의 진선 의사 표정이 기억났습니다.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설마, 철수 씨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 우연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야.
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희망 같은 게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철수 씨와 진선 의사는 각자의 집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궁금증, 같은 혼란. 혹시, 정말 혹시.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너무나 많은 우연이 겹쳤을 뿐이었죠. 다음 날, 진선 의사는 양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어렸을 때 얘기 좀 더 해주실 수 있어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양어머니도 아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4살 때 보육원에서 입양했다는 것뿐이었어요. 내가 처음 왔을 때 정말 얌전했어. 말도 별로 안 하고. 혹시 제 친부모님에 대해서는 미안해. 진선아, 우리도 모르는 일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진선 의사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그분이 내 아버지일까? 반면 철수 씨는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진선 선생님이 우리 딸일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두 사람 모두 같은 궁금증에 빠져 있었지만 아직 확실한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실은 이미 그들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용기만 내면 될 일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진선 의사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일하는 내내 그 환자 가족 생각뿐이었어요. 김철수, 30년 전, 4살 딸 김진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은 것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가지기에는 아직 부족했어요. 그날도 응급실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심장마비 환자들을 연달아 치료하느라 정신없었어요. 진선 선생님, 잠깐 쉬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료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환자들이 많아서. 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며칠째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거든요. 뭔가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진선 의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간호사 눈에는 뭔가 심각한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진선 의사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정말 그럴까? 그분이 내 친아버지일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려서부터 궁금했던 친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양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지만 그래도 친부모에 대한 궁금증은 늘 마음 한편에 있었거든요. 진선 의사는 자신의 왼쪽 손목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었던 작은 흉터, 가로로 2cm 정도 되는 얕은 상처였어요. 양부모님께 물어봐도 정확히 언제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처음 입양될 때부터 있었다고만 하셨어요. 혹시 이게 단서가 될 수 있을까? 그때 갑자기 병원 로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김진선 선생님 계신가요? 진선 의사는 깜짝 놀라서 옥상에서 내려다봤습니다. 김철수 씨가 안내데스크에서 문의하고 있었어요. 왜 오셨을까? 진선 의사는 급히 옥상에서 내려가 로비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철수 씨도 왜 왔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워했습니다. 혹시 부인분이 어디 아프신가요? 아니요. 은주는 괜찮아요. 다만, 선생님과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해서요. 진선 의사는 그의 표정을 보고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지금 쉬는 시간이니까 괜찮아요. 어디서 얘기할까요? 혹시 병원 카페라도. 둘은 병원 1층 카페로 갔습니다. 평일 오후라서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선생님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진선 의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사실 지난번에 제가 딸 얘기를 했잖아요. 그 후로 계속 신경이 쓰여서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정말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진선 의사도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입양아예요. 입양? 네. 4살 때 입양되었어요. 그 말에 철수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4살? 네. 그 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다만 진선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가끔 꿈에서 아빠를 부르는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얼굴은 기억나지 않아서 철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디서 입양되셨나요? 시립보육원에서요. 거기서 1년 정도 있다가 지금 부모님께 입양되었어요. 1년. 철수 씨는 계산해봤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때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그럼 그 전에는 어디에? 잘 모르겠어요. 보육원에서도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셨거든요. 진선 의사도 점점 확신이 서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흉터 기억나세요? 진선 의사는 조심스럽게 왼쪽 손목을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철수 씨는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 흉터 혹시 아세요? 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날 시장에서요? 진선이가 과자를 사달라고 졸라서 그런데 과자 포장지에 손을 베었어요. 진선 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과자 포장지에 응급처치를 해줬는데 그때 울면서 아프다고. 아빠, 진선 의사의 입에서 저절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진선아, 정말 진선이니?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인가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서로만 보였습니다. 진선아, 내 딸 진선아. 아빠, 정말 아빠예요? 그래, 아빠야. 30년 동안 찾던 내 딸. 진선 의사는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어려서부터 궁금했던 아빠, 그리워했던 아빠가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아빠는 저를 잊으셨을 줄 알았어요. 있다니, 하루도 잊은 적 없어. 매일매일 생각했어. 철수 씨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진선아. 아빠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미안해. 아니에요, 아빠.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이제 찾았으니까 됐어요.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 둘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30년간 쌓였던 그리움과 미안함, 사랑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진선아, 어떻게 의사가 되었니? 양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공부도 열심히 시켜주시고. 고마운 분들이네. 네.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아빠가 궁금했어요. 매일매일. 아빠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디서 뭘 하며 사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요. 진선 의사는 아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자주 만날 수 있죠? 당연하지. 이제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나요? 철수 씨의 표정이 잠시 복잡해졌습니다. 은주가 내 새엄마가 될 텐데. 괜찮아요. 좋은 분인 걸 봤어요. 고마워. 진선아. 그날 오후 카페에서 부녀는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30년간 하지 못했던 모든 얘기를 나누려는 듯이 말이죠. 아빠, 이 병원에서 치료받으러 온 건 정말 우연이었나요? 완전한 우연이었어. 하지만 이제 보니까 운명이었던 것 같아. 저도 그래요.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30년 만에 기적적인 재회.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철수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딸을 찾은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지만 은주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집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은주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은주 씨는 진선이 실종된 후에 만나서 결혼한 사이였습니다. 진선이에 대한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보, 왜 그렇게 늦었어요? 걱정했잖아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주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은주야, 왜 그래요? 표정이 이상해요. 철수 씨의 얼굴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게 역력히 드러나 있었어요. 앉아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에요? 설마 어디 아픈 건 아니죠? 은주 씨가 걱정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니야.
아픈 건 아니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있었어. 철수 씨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진선이를 찾았어. 네. 뭐라고요? 은주 씨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진선이, 우리 딸 진선이를 찾았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은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진선 선생님, 그 의사 선생님이, 우리 진선이야.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주 씨는 말 그대로 말문이 막혔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나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확실해. 철수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름의 일치, 나이와 시기, 그리고 결정적인 손목 흉터까지. 손목에 흉터가 있다고요? 응. 그때 과자 포장지에 베인 그 흉터.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있어. 은주 씨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진선이가 맞나요? 응. 확실해. 서로 확인했으니까. 그제서야 은주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놀랍지. 나도 아직 꿈 같아. 은주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진선이가 우리 가족이 되는 건가요? 철수 씨는 그 질문에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진선이한테는 지금 부모님이 계셔. 입양해서 키워주신 분들. 그럼, 복잡한 상황이야. 하지만 내 딸인 건 확실하니까 서로 만날 수는 있을 거야. 은주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딸을 찾은 건 기쁜 일이지만 자신의 위치가 애매해졌거든요. 여보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고마워. 은주야. 그런데 진선이는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은주 씨의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진선 의사도 자신의 집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직접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이 휴일이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머, 진선아, 갑자기 웬일이야? 양부모님은 깜짝 놀라며 반가워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혹시 결혼 얘기? 양어머니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진선 의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사실 친아버지를 만났어요. 양부모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친아버지를? 네, 우연히, 정말 우연히. 진선 의사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양부모님은 말없이 들었지만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확실한 거니? 네, 확실해요. 양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아버지, 괜찮다. 진선아,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양어머니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를 떠날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친아버지를 만났으니까. 어머니는 제 어머니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진선 의사는 양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분은 어머니예요. 양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떠나지 않을 거지? 네. 절대 안 떠나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니? 양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 만날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집은 여기예요. 양부모님은 조금 안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니? 좋은 분이에요. 저를 정말 많이 그리워하셨대요. 그럼 잘 됐구나. 양아버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진선아, 조심해야 해. 너무 갑작스럽게 가까워지려고 하지 말고. 네, 알고 있어요. 그날 오후, 진선 의사는 양부모님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진선아, 우리는 내가 행복하면 돼. 고마워요, 아버지. 다만 무리하지는 말아라. 천천히 해도 돼. 네, 그럴게요.
같은 시각 철수 씨는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진선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까? 너무 부담 주면 안 되는데. 진선이에게도 지금의 가족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무작정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날 저녁, 진선 의사가 철수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철수 씨는 그 문자를 받고 하루 종일 설렜습니다. 딸이 아빠라고 부르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다음 날,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아빠, 양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반응하시던? 처음엔 놀라셨지만 이해해 주세요. 다행이네. 아빠도 어머니께 말씀하셨죠? 응. 어제 얘기했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철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음엔 놀라셨지만 좋아하셔. 사실 은주 씨가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었지만 진선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행이에요. 진선아, 앞으로 우리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저도 그게 고민이에요. 둘은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이 된 상황이라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일단 천천히 해보자. 부담 갖지 말고. 네, 아빠. 가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자. 좋아요. 하지만 둘 다 마음속으로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습니다. 30년을 놓쳤으니까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되찾고 싶었거든요. 아빠,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제가 없어진 그날, 어떻게 되었던 건가요? 철수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너무나 아팠거든요. 그날, 아빠가 정말 바보였어. 진선 의사는 조용히 아버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이야기, 그리고 그 후의 끝없는 수색과 그리움에 대해서 말이죠. 철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30년 전 그날은 진짜 평범한 하루였어. 진선 의사는 아버지의 얘기에 집중했습니다. 토요일이었어. 내가 과자를 사달라고 졸라서 시장에 갔지. 과자요? 응. 내가 좋아하던 초콜릿 과자가 있었거든. 그걸 꼭 사달라고 해서. 철수 씨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시장에 도착해서 과자를 사주고 내가 너무 좋아했어. 그런데요? 과자 봉지를 뜯다가 손을 베었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진선 의사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급히 약국으로 데려가서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여줬어. 그리고 내가 그만 울라고 사탕도 하나 더 사줬지. 그 다음에는요? 철수 씨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아빠에게 전화가 왔어. 전화요? 응. 공장에서 급한 전화였어. 기계가 고장 났다고. 당장 와야 한다고. 진선 의사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아빠가 정말 바보 같은 판단을 했어.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잠깐 혼자 두고 전화를 받으러 갔어. 혼자요? 시장 한복판이었어. 사람들도 많았고. 잠깐만이라고 생각했어. 정말 잠깐만. 철수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5분. 길어야 10분이었어. 하지만 돌아왔을 때 없어졌군요. 그래.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 내 이름을 부르며 온 시장을 뒤졌는데 진선 의사는 아버지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하고 방송에도 실종 신고를 했어. 밤새도록 찾아다녔지. 정말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야. 철수 씨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아빠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뭔가요? 진선 의사는 갑자기 긴장되었습니다. 그날 아빠가 공장에 가야 했던 이유가 철수 씨는 말을 이어가기 어려워했습니다. 사실은 급한 일이 아니었어. 네. 동료가 술을 마시고 기계를 잘못 만져서 고장낸 거였어. 그래서 아빠가 와서 고쳐달라고. 진선 의사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아빠가 그 동료한테 돈을 빌리고 있었거든. 돈을요? 철수 씨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내 엄마가
진선이의 친엄마가 아팠을 때 병원비가 많이 들었어. 어머니가 아프셨다고요? 응. 너를 낳고 나서 몸이 많이 안 좋아졌거든. 수술도 여러 번 했고. 진선 의사는 처음 듣는 얘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렸는데 그 동료가 갚으라고 계속 재촉했어. 그래서 전화를 받으러 가신 거군요. 그래. 무서웠어. 돈 때문에 너와 엄마에게 피해가 갈까봐. 철수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어.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한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진선 의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아빠 잘못이 맞아.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 너를 혼자 둔 게 잘못이었어.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철수 씨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너를 잃어버리고 나서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많이 아프셨나요? 매일 울기만 했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진선 의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더 나빠졌어. 그래서요? 철수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너를 잃어버린 지 2년 후에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그래. 아빠가 너도 지키지 못하고 엄마도 지키지 못했어. 진선 의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빠는 모든 걸 잃었어. 딸도, 아내도. 철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더 미안한 거야. 내가 있었다면 엄마도. 아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진선 의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없어져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빠도 어머니도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철수 씨는 고개를 젓었습니다. 아빠는 정말 못난 아버지야. 가족을 지켜주지 못한. 아니에요. 아빠는 잘못 없어요. 진선 의사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라도 만났으니까 다행이에요. 고마워. 진선아. 그런데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저는 어떻게 보육원에 갔던 거예요? 철수 씨는 그것도 잘 몰랐습니다. 경찰에서도 정확한 경위는 말해주지 않았어. 다만 시내에서 혼자 돌아다니다가 보호되었다고만. 그럼 제가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 아마 누군가가 데려다가 기르려고 했다가 아니면 길을 잃고 헤맸거나. 진선 의사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저는 기억이 거의 없어요. 당연해. 4살이었으니까. 다만 가끔 꿈에서 누군가가 저를 안고 있는 기억이 나요. 누군가? 여자분인 것 같은데. 얼굴은 기억나지 않아요. 철수 씨는 그 얘기를 듣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널 데려간 사람이 있었던 걸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꿈에서 느끼는 기분이 따뜻했거든요. 진선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제게 노래를 불러주는 기억도 있어요. 노래? 자장가 같은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철수 씨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널 보육원에 데려다 준 걸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나쁜 사람은 아니었겠구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둘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30년 전의 수수께끼는 아직도 풀리지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를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아빠, 이제 과거는 됐어요. 진선아,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까. 고마워, 딸아. 그리고 아빠, 어머니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어머니를 기억할 수 있게 됐어요. 철수 씨는 진선이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알면 정말 좋아할 거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언젠가 엄마 산소에 함께 가자. 네, 꼭 가요. 그날 오후, 부녀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슬픈 과거 얘기도 했지만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아빠, 이제 새엄마도 만나 뵙고 싶어요. 은주를?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럼 내일 집에 놀러 올래? 정말요? 은주도 너를 만나고 싶어 할 거야. 진선 의사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꼭 갈게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의 만남에서 또 다른 놀라운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오후, 진선 의사는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떨렸어요. 새엄마가 될 분을 만난다는 게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거든요.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자 은주 씨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선 씨죠? 네. 안녕하세요. 은주 씨는 진선 의사를 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고맙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서로를 살펴봤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였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진선 씨, 의사라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겸손하시네요. 철수 씨가 공장에서 돌아오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은주 씨와 진선 의사는 둘만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진선 씨, 혹시 어려서부터 의사가 꿈이었나요? 글쎄요. 어렸을 때 아팠던 기억이 있어서인지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아팠다고요? 은주 씨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네.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언제쯤이었나요? 4~5살 때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를 돌봐주시던 기억이 나거든요. 은주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누군가요? 네. 여자분이셨는데. 정말 잘해주셨어요. 밤새 간병도 해주시고, 자장가도 불러주시고. 은주 씨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나세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젊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정말 따뜻했거든요. 은주 씨는 더 이상 차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하지만 은주 씨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진선 씨, 혹시 그때 열이 많이 났었나요? 네. 어떻게 아세요? 은주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왼쪽 손목에 상처가 있었나요? 진선 의사는 깜짝 놀라서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리고 밤마다 악몽을 꾸면서 아빠를 찾았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은주 씨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선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진선아, 엄마야, 엄마가 너를 돌봐준 거야. 진선 의사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전, 너를 돌봐준 사람이 바로 나야. 그럴 리가 없어요. 은주 씨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다가 오래된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봐.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은주 씨가 꺼낸 건 작은 옷가지였습니다. 4~5살 아이가 입을 만한 크기였어요. 이건 내가 입고 있던 옷이야. 진선 의사는 그 옷을 보는 순간 뭔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은주 씨가 꺼낸 건 작은 인형이었습니다. 토끼 인형이었어요. 이 인형, 내가 너무 좋아했던 토끼 인형이야. 밤마다 안고 잤지. 진선 의사는 그 인형을 보는 순간 어린 시절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이게 정말 제 거였나요? 그래, 내 거야. 은주 씨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걸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나는 간호사였어. 그때 25살이었지. 간호사셨다고요? 응. 시립병원에서 일했어. 그런데 어느 날 응급실에 내가 실려왔어. 저가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어. 의식도 잃고 정말 위험한 상태였어. 진선 의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없었어. 경찰이 길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했다고 했지. 그래서요? 내가 너를 돌봤어. 밤새도록 간병하면서. 은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불쌍했는지 몰라. 열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아빠를 찾았어. 제가 아빠를 찾았다고요? 응. 밤새 울면서 아빠라고 불렀어. 그래서 나도 너무 마음이 아팠지.
진선 의사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왜 아빠께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은주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는 내가 누군지 몰랐어. 이름도 나이도. 이름을 말하지 않았나요? 너무 어렸잖아. 그리고 열이 심해서 제대로 말하지도 못했고. 은주 씨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했었어. 그동안 내가 계속 돌봤지. 일주일이나요? 응. 내가 나만 찾았거든. 다른 간호사들이 와도 울기만 하고. 진선 의사는 점점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내가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 보육원으로 보내졌어. 왜 저를 안 찾아주셨어요? 은주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찾고 싶었어. 정말 찾고 싶었는데. 그런데요? 그때 나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 진선 의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사람과 결혼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할 수도 없었어. 그래서요? 미안해. 진선아, 정말 미안해. 은주 씨는 진선 의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너를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어. 내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궁금했어. 그럼 저를 병원에서 만났을 때, 응, 알아봤어.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확신이 서지 않았어. 그리고 미안했어. 진선 의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런 우연이 아니야. 진선아, 이건 운명이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 씨가 돌아온 것이었어요. 진선이 벌써 왔구나. 하지만 거실에 들어선 철수 씨는 두 사람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즉시 알아챘습니다. 왜 다들 울고 있어? 무슨 일이야? 은주 씨와 진선 의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사실 내가 진선이를 알고 있었어. 뭐라고? 철수 씨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진선이를 돌봤어. 뭔 소리야? 은주 씨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간호사였던 자신이 길에서 쓰러진 진선이를 돌봤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다는 것을 말이죠. 철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야? 정말이에요, 아빠. 저도 이제 기억이 나요. 진선 의사는 은주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셨군요. 진선아, 고마워요. 그때 저를 돌봐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두 여자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어요. 철수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알고 보니 지금의 아내가 그때 딸을 돌봐준 은인이었던 거예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우연이 아니에요. 아빠, 이건 운명이에요. 진선 의사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네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30년 전의 이야기, 그동안의 각자 인생,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하나 더 놀라운 진실이 남아 있었거든요. 며칠 후, 진선 의사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양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리고 세 가족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모시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양부모님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진선이의 행복한 표정을 보고는 마음을 열기로 했어요. 그분들이 내 친부모님이구나. 네. 그런데 정말 특별한 인연이에요. 진선 의사는 은주 씨가 자신을 돌봐준 간호사였다는 이야기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양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니? 양부모님의 걱정을 알고 있던 진선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제 부모님이에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제게는 더 많은 가족이 생긴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날 저녁, 두 가족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철수 씨와 은주 씨는 양부모님께 깊이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야말로 고맙습니다.
진선이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요. 양아버지도 진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함께 진선이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은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양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순간 진선 의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였거든요. 여러분, 제안이 있어요. 진선 의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친어머니 산소에 모두 함께 가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5명은 함께 산소를 찾았습니다. 철수 씨는 오랜만에 아내의 산소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진선이를 찾았어. 우리 딸을 찾았어. 진선 의사도 처음 보는 친어머니의 산소 앞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늦게나마 인사드려요. 그리고 양부모님과 은주 씨도 함께 절을 올렸어요. 고맙습니다. 진선이를 낳아주셔서. 양어머니가 진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선이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은주 씨도 산소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죽은 자와 산자, 과거와 현재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산소를 다녀온 후 5명은 철수 씨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은주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모두 함께 나눠 먹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진선 의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와서 먹어야겠네요. 언제든 오렴. 이제 내 집이니까. 철수 씨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선아, 너는 정말 행복하니? 양아버지가 물어보셨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니까요. 그럼 됐다. 양어머니도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모두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진선 의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무슨 감사 인사? 아빠는 저를 찾기 위해 30년을 기다려주셨고 새엄마는 그때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양부모님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진선 의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분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우리야말로 고마워. 진선아,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우리가 행복해. 그날 밤, 진선 의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니.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환자의 남편이 친아버지였고 지금의 새어머니가 어릴 때 자신을 돌봐준 간호사였다는 것.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아니,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운명이었어요. 진선 의사는 다음 날부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돌봤어요. 혹시 이 환자도 누군가와 특별한 인연이 있을지 모르지. 어느 날 응급실에 할머니 한 분이 실려왔습니다. 함께 온 손녀가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발 깨어나세요. 진선 의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병원에서 아빠를 찾으며 울던 4살 때 자신의 모습을 말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께서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진선 의사는 평소보다 더욱 세심하게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손녀가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천만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할머니를 낫게 한 거예요. 진선 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선 의사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뭔 일이야? 할머니 한 분을 살렸어요. 손녀가 정말 좋아했어요. 우리 딸이 자랑스럽다. 철수 씨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저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원래 착한 아이였어.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딸아. 전화를 끊고 나서 진선 의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잘 보고 계시죠? 저 행복해요. 마음속으로 하늘에 계신 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그 중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가족이라는 건 단순히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죠. 몇 달 후, 진선 의사의 가족들은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는 모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근황을 나누었어요. 진선아, 요즘 어때? 정말 좋아요. 매일매일 감사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 은주 씨도 행복해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예요. 양부모님도 동의하셨어요. 그날도 5명은 함께 친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철수 씨가 산소 앞에서 말했습니다. 진선이가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가족이 되었어요. 5명이 차례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진선 의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게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철수 씨도 감탄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진선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거요. 모든 만남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맞는 말이야. 양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가 진선이를 만난 것도, 진선이가 의사가 된 것도 모두 운명이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찾은 것도요. 은주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진선 의사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족이라는 건 정말 소중한 거구나. 피가 섞이지 않아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어도, 진정으로 사랑하면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어. 내가 환자들을 돌보는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어야겠어. 그것이 저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니까. 이렇게 해서 30년 만에 기적적인 재회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한 결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찾아옵니다.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이 아름다운 이야기.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특별한 인연이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것을 말이죠. 1년 후, 진선 의사는 병원에서 가족 주치의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대할 때 보여주는 특별한 따뜻함 때문이었어요. 진선 선생님, 오늘도 바쁘시네요. 동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아서요. 하지만 좋아요. 진선 의사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도 응급실에는 여러 환자들이 실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진선 의사의 눈길을 끈 환자가 있었어요. 80살이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혼자 오셨더라고요. 어르신,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이 아파서. 할아버지는 힘들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없어. 혼자 살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선 의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혼자서 병원에 오셔야 했던 할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진선 의사는 평소보다 더욱 세심하게 할아버지를 진료했습니다. 검사 결과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어요.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입원. 그럼 누가 집을 지켜? 지금은 할아버지 건강이 더 중요해요. 진선 의사는 할아버지를 설득해서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직접 병실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빨리 좋아지세요. 하지만 진선 의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혼자 계신 할아버지가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근무가 끝나고 나서도 할아버지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어떠세요? 아, 선생님.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식사는 하셨어요? 응. 조금. 병실 침대 옆 테이블을 보니 병원 식사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왜 안 드세요? 입맛이 없어서. 그리고 혼자 먹으니까 더 그렇고. 진선 의사는 할아버지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분은 정말 안 계세요?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외국에 나가서 연락이 끊겼어. 언제부터요? 한 10년 됐나? 결혼하면서 이민 갔다고 하더니 소식이 없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럼 하루도 안 그리운 날이 없지. 진선 의사는 자신의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 말이죠. 할아버지, 혹시 아드님 연락처 아시나요? 옛날 연락처는 있는데 지금도 쓰는지 모르겠어. 한번 연락해 볼까요? 그래도 될까? 할아버지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진선 의사는 그날 밤 할아버지께 받은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러 번 시도한 끝에 드디어 연결되었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병원 응급의학과 김진선 의사입니다. 의사요?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김영철 어르신의 아드님이신가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나요? 지금 입원하고 계세요. 상태는 안정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많이 아프신가요?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는데 빨리 치료해서 괜찮아지셨어요. 다만 뭔가요? 아버님이 많이 외로워하세요. 아드님을 정말 보고 싶어 하세요. 전화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그럼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아버지께 걱정 끼치기 싫었어요. 진선 의사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런 거 상관없으세요. 그냥 아드님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되세요. 정말 그럴까요? 네, 확실해요. 며칠 후, 할아버지의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 부자 상봉이었어요. 아버지, 영민아, 내 아들. 병실에서 부자가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본 진선 의사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연락을 안 해서.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만나면 된 거야.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게요. 고맙다. 아들아. 진선 의사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가족의 재회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복도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할아버지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선생님이 연락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영원히 후회했을 거예요.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진선 의사의 말에 그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군요. 네. 저도 가족 덕분에 행복해요. 그날 저녁, 진선 의사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10년 만에 부자가 만나게 해드렸어요. 정말. 어떻게? 진선 의사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해줬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저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진선아,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아빠가 더 행복해. 저도 행복해요, 아빠. 전화를 끊고 나서 진선 의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신기해. 내가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니까 다른 가족들도 도와주고 싶어져. 그때 응급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진선 선생님, 급한 환자가 왔어요. 진선 의사는 급히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중년 남성이었어요. 의식을 잃고 실려온 상태였습니다.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부인이 오고 계세요. 잠시 후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뛰어왔습니다. 여보, 부인, 진정하세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있어요. 진선 의사는 부인을 진정시키며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큰 문제 없이 회복될 거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부인이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말하나 걱정했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진선 의사는 또 다른 가족을 지켜줄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새엄마 은주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함께 저녁 드실까요?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 딸,
아빠랑 함께 기다리고 있을게. 진선 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또 누군가의 가족을 지켜줄 수 있을까? 그렇게 진선 의사의 하루는 끝났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다른 가족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하루였어요. 그리고 이런 하루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부르고 행복은 행복을 만들어내니까요. 내일은 또 어떤 가족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진선 의사는 그것이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3년 후, 진선 의사는 이제 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물론이고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모두 그녀를 신뢰하고 있었어요. 진선 선생님, 병원장님이 찾으세요. 간호사가 알려줬습니다. 저를요? 진선 의사는 의아해하며 병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병원장님. 앉으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불렀어요. 병원장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소식인가요? 선생님을 응급의학과 과장으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과장요? 진선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30대 초반인데 과장이 된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선생님의 실력과 인품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들이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 겸손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만큼 환자와 가족들을 세심하게 돌보는 의사는 처음 봤어요. 병원장의 말에 진선 의사는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주세요. 선생님이 그동안 해오신 일을 체계화하는 거예요. 가족 상담 프로그램이요? 네. 많은 환자들이 치료보다도 가족 문제로 더 고생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런 분들을 도와주셨으면 해요. 진선 의사는 그 제안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럼 수락하시는 건가요? 네. 감사히 맡겠습니다. 그날 저녁, 진선 의사는 온 가족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정말, 우리 딸이 과장이 된다고? 철수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아빠. 그리고 가족 상담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게 되었어요. 세상에, 정말 자랑스럽다. 은주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양부모님도 전화로 축하해 주셨어요. 진선아,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자랑스럽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 네. 열심히 하겠어요. 며칠 후, 진선 의사는 과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온 가족이 참석해서 축하해줬어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진선 의사는 취임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30년 동안 찾아주신 아버지, 어릴 때 저를 돌봐주셨던 새어머니, 그리고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양부모님 덕분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가족들끼리 식사를 했습니다. 진선아, 이제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아. 철수 씨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실력이야.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양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진선이를 키우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바로 지금이야. 아버지, 너는 우리의 자랑이다.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한 달 후, 진선 의사에게 특별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혼자 상담실에 왔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입양아예요. 진선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친부모님을 찾고 싶어서 왔어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요. 양부모님은 정말 잘해주시는데 그래도 친부모님이 궁금해요. 진선 의사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친부모님에 대한 단서가 있으세요? 이름과 출생지 정도만요. 그럼 충분해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여학생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선생님도요? 네. 저도 입양하였어요. 그리고 30년 만에 친아버지를 만났어요. 정말요? 어떻게요? 진선 의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을 말이죠.
와,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네요. 그래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저도 가능할까요? 물론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어요. 진선 의사는 그 학생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친부모 찾기를 도와준 거예요. 한 달 후, 드디어 그 학생이 친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좋은 경험을 하게 해줘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게 보답이에요. 그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진선 의사의 가족 상담 프로그램은 유명해졌습니다. 전국에서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진선 의사에게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요. 저 이야기를요? 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진선 의사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해보고 답변 드릴게요. 그날 저녁 가족 모임에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잖아. 철수 씨가 찬성했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은주 씨도 동의했습니다. 양부모님도 같은 의견이었어요. 그럼 해보자. 우리 이야기가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결국 다큐멘터리 제작이 결정되었습니다. 몇 달 후, 30년 만에 기적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어요. 방송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연락해왔어요. 선생님, 저도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 있어요. 저도 친부모님을 찾고 싶어요. 우리 가족도 도와주세요. 진선 의사는 바빠졌습니다. 본업인 의사 일과 함께 가족 찾기 상담까지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진선 의사는 가족 찾기 센터를 별도로 설립했습니다.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개소식 날, 온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철수 씨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진선이 덕분에 우리도 보람을 느껴. 은주 씨도 뿌듯해했습니다. 그날 밤, 진선 의사는 친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진선아, 오늘도 고생했어. 아빠가 자랑스럽다. 내일 가족 모임 잊지 마라. 진선 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어서 더 행복해. 그날 밤, 진선 의사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누군가의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사랑은 끝이 없으니까요.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면 그 사랑은 더 커져서 돌아오니까요. 진선 의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가족의 사랑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더 많은 가족들의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말이죠.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있지는 않나요? 작은 관심과 사랑이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진선 의사처럼 말이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이라는 건 단순히 피가 섞인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도 어디선가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진선이와 철수 씨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기적도 가능합니다.